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문재인과 관련한 두 가지 뉴스입니다. 하나는 이제 김정숙의 샤넬 재킷 있잖아요. 이 수사 상황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문다에 대해서 전주지검에서 이제 그 11월 1일날 소환 통보. 이거는 이제 그 뇌물죄입니다. 문다의 개인죄가 아니고 문재인에 대한 뇌물죄로 참고인으로 전주지검에서 문다혜를 11월 1일날 들어와라 소환했다는 이런 그 두 가지 뉴스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찰이 김정숙의 그 샤넬 재킷 이걸 이제 그 프랑스 본사에서 가져왔대요. 확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샤넬 본사 있잖아요. 여기에 그 김정숙이가 입고 반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사에 있다 있잖아요. 입은 거는. 그걸 이제 그 샤넬을, 즉 입었다고 이제 샤넬 측에서 설명한 본사에 있는 이 재킷을 검찰이 가져온 거예요. 확보해서 가져온 거예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포렌식 검정 센터에 맡겼다. 이런 데 기사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원래 어떻게 됐냐면 샤넬을 김정숙이 말로는 한 번 빌려 입고 바로 반납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게 그 빌려 입으면 바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간 논란이 되니까 그때 그 김정숙이나 청와대에서 우리 한글 박물관에 하나 기증을 받으라. 이래가 기증을 우리가 하나 해달라고 이게 샤넬에다 요청했던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이제 그 샤넬에서 비슷하게 김정숙이 입은 거하고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주니까 이걸 전시를 했잖아, 인천공항에. 전시하니까 이제 또 이게 눈썰미가 좋은 네티즌들이 많잖아. 보니까 김정숙이가 입었던 거하고 샤넬에서 기증한 거하고 이게 다르단 말이야, 옷이. 디자인이 약간 정밀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진짜 김정숙 입었던 거 어디 갔냐?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김정숙이나 탁현민 또 이제 샤넬 측에서는 진짜 입었던 거는 우리 샤넬 본사에서 기념품으로 본사에서 전시해놨다 이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이걸 이게 진짜 입은 거지 샤넬 본사에서 옷을 보내주면 이게 금방 할 수 있지 않냐 이랬는데 검찰에서 역시 프랑스 샤넬 재킷 본사에서 샤넬 재킷을 가져온 거예요. 검찰로. 지금 중앙지검의 형사 2부 조아라,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여성 검사 명장이라고 조아라 검사가요. 가져가지고 이게 그러면 있는데 왜 수사를 하냐? 이걸 포렌식에 왜 맡기느냐? 이제 뭘 조사하냐 이거지. 한마디로 이제 이것도 이게 김정숙이가 입었던 그게 맞는지 정밀하게 조사해 봐야 되잖아요. 또 조사해 봐야 되잖아. 비슷하다 해서 이게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입었던 거하고 이게 완전 그 옷인지 아닌지 이것도 감정을 해봐야 돼. 감정. 비슷하게 또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보다 이번에 포렌식의 주된 목적은 뭐다? 언제 돌려준지, 옷을 빌려 입고 언제 돌려준지, 얼마나 입었는지도 감정해보면 나온대요. 감정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프랑스 국빈 방문했을 때 그때 입고 바로 돌려줘야죠. 한 번 입고. 근데 계속 몇 년 동안 입다가 문제가 되니까 몰래 이게 프랑스 본사에 돌려줬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입은 옷은 감정해보면 이게 나온다 이거야. 3년 입었다. 왜? 옷이 낡았겠죠. 몇 번 입으면. 그러니까 이제 언제쯤 돌려주는지 이것도 이게 감정을 해보면 포렌식 나온다는 거죠. 이걸 이제 조사하겠다는 거죠.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의 내용은 뭐냐? 감정의 내용은 첫째, 김정숙이 입었던 자켓을 샤넬에 반납한 게 맞는지, 그 입었던 자켓하고 지금 가져온 게 본사에 똑같은지. 두 번째, 중요하죠? 돌려준 시점은 언제인지. 이게 다 감정을 한다. 만약에
옷이 또 다르거나 아니면 이게 그 몇 년 들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줬다. 이거는 이게 이 무슨 국제적인 개망신이고 이거 엄청난 파문일 겁니다. 와,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파문일 거예요. 형량이 뭐 높고 낮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 뭐 파우치 공작 그 파우치 백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몰래 찍은 공작으로 던져놓고 갔는데요. 만약에 진짜 샤넬 이번에 본사에서 가져온 게 김정숙이 입은 게 아니라면 그럼 이게 진짜 입은 건 어디 있는지 그거는 뭐 압수수색 바로 들어가야지. 이제 버리겠지 뭐 땅에 파묻었거나 어디 모르지 그거는 어디 버리거나. 근데 더 문제가 이게 그 최근에 돌려줬다면 몇 년 동안 이게 들고 있다가 늦게 돌려줬다면 이 자체도 이게 뭐 범죄는 당연하고요. 범죄는 이 자체도 이게 그 엄청난 사법방해로 증거를 인멸 조작하는 이게 엄청난 행위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문제가 감정 결과에 따라서는 메가톤급 엄청난 게 후폭풍일 수 있다. 실제 뭐 액수야 뭐 1, 2천만 원 횡령 국고로 뭐 샀겠지 뭐 나라 돈으로 빌려 입은 국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국민을 상대로 몇 번 속이고 우롱한 이거는 엄청난 죄죠. 따라서 이 부분이 그 대검에 지금 포렌식에 의뢰했다. 이게 오늘 조선일보 단독 이런 데 보도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차분히 지켜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 두 번째는 이제 그 문다에 대해서 검찰이 그 통보한 거예요. 참 문다에도 이게 그 힘들어요. 어떻게 그 택시 기사한테 돈을 얼마나 줬는지 어떻게 합의해가지고 진단서를 안 냈잖아요. 근데 진단서라는 거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차에 치가지고 막 피가 막 피범벅이 됐는데 피범벅이 됐어. 근데 합의금을 한 1억 주고 진단서를 안 내. 그러면 이게 상의가 안 될까요? 그 말도 안 되죠. 진단서는 양형의 참고 자료일 뿐이다. 참고 자료. 상해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진단서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문다희가 한방병원에 치료를 받은 그게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병원 있잖아요. 한방병원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거죠. 거기에 압수수색 해가지고 어떤 치료를 받은지 기사가 그러면 이게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있었고요. 그럼에도 문다희는 뭐 부담이 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진짜 사건 바로 옛날에 남편 서창호가 이제 타이스타젯에 뭐 뇌물로 주기 위해서 위장 취업이죠 뭐. 그냥 취업한 걸로 꾸미가 뇌물 준 거죠 뭐. 일을 안 하니까 거기 매출이 없는데 직원도 없고 페이퍼 컴퍼니잖아. 그 월급이 2억 2,300. 2억 2,300. 요거는 이제 문다희하고 문재희가 경제 공동체에도 맞지만 그걸 떠나서 그 요건이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그게 직계 가족이니까. 그러면 이제 문다희가 받으나 문재희가 받으나 똑같잖아요. 요거는 우리 최악의 매관 매직이죠. 매관 매직. 자리를 완전히 관직을 주고 돈을 받는 매관 매직입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그걸 주고 이게 뇌물을 받은 여기에 문다희가 지금은 참고인이죠. 참고인이에요. 현재 문재인하고 이상직이가 피해자고 그다음에 타이스타젯의 박석호 그다음에 인사수석 조현옥이 있죠. 조현옥이 4명이 피해자입니다. 근데 아마 근데 신우석 씨라고 그때 민정실에 행정관 있잖아요. 친인척 관리하던 지금 조국 당의 사무부총장 신우석 이분도 피해자로 전환될 거고 그다음에 백원우도 압수수색됐죠.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피해자 될 수 있고 원래는 이제 조국이나 임종석도 다 관여했거든요. 피해자로 전환한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가가지고 포렌식 끝났거든요. 문다희 압수수색한 거 포렌식 끝나서 1일을 들어와야 했는데 내일 아마 이제 변호사는 이광철입니다. 옛날에 민정비서관 했던 이광철 이자도 송철호 건에 추가 기소가 될 거예요.
송철호 울산시 안건에 추가 기소 명단 5명 중에 이광철이가 있습니다. 이광철이가 이제 그 문다의 메인 주 변호사인데요. 아마 조금 이게 연계가 좀 바로는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검찰은 두 번째 소환을 일일 들어와라 이렇게 그 통보를 한 거예요. 참 이게 문다에 보면 빨리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영등포의 오피스텔부터 불법으로 이제 그 숙박업소 했는데 거기에 뭐 남녀가 노는 거 보면 이게 뭐 어디 러브호텔인지 아니면 이게 뭐 성매매 업소인지 뭔지 하여튼 그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입니다. 의혹.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 별장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거기 옛날에 그 영등포구 양평동 그것도 이제 그 대통령 청와대 살면서 재택 갈 때 그것도 이게 또 임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도저히 임대 사업자도 아니고 앞으로 이게 추가 또 있는지 또 조사해 봐야 돼요. 지금 밝혀진 것만 3개 아닙니까? 임대가. 이런 이제 그 부분들. 불법 숙박. 그 다음에 그 조세포탈 있잖아요. 조세포탈. 출판사에서 2억 5천 준 거부터 쭉이 그 김정숙이나 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조사하고요. 하여튼 그 문다의 자체 범죄도 많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문재인 수사고. 그게 이제 그 문다혜가 거의 마지막 참고인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정숙이하고 문재인이가 거의 뭐 동시에 부르지 않을까. 특히 김정숙은 서울중앙지검의 메인이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그 조사받으면서 전주지검에 타 있을 때 또 이게 묻지 않을까.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이게 한 번에 김정숙이 종합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마지막 전주지검에 소환하면 그러면 이게 바로 소환 즉시 그 다음에 기소니까 이런 절차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 사건은 역대 최악의 메가매직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늘 그 김정숙의 샤넬 재킷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다의 소환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결과가 계속 속보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